앞에서 되게 어려운 내용을 되게 쉽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전 이번에 GitHub라고 하는 개발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 법한 이제 그 GitHub의 이제 작동 베이스가 되는 Git이라는 데에서 기초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저는 20학번 컴퓨터학과 20학번 이민규라고 합니다. 먼저 큰 목표 보시면 git add commit push 이게 커밋하는 과정이고, 포크랑 풀 리퀘스트 통해서 저희가 받은 거를 올릴 수 있고, 충돌 해결, 이제 병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았습니다. 내용 보시면 git의 이해에서 분기화 버전 관리, 그리고 브랜치의 특징, 커밋 과정에서 add, commit, push의 역할과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 그리고 포크와 풀 리퀘스트에서 포크와 풀 리퀘스트의 각각의 정의와 돌아가는 흐름, 그리고 마지막 병합 충돌 해결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세 가지 방법, 멀지, 스쿼시 앤 멀지, 리베이스 앤 멀지로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부터 보시면 git의 이해. 다들 이제 GitHub 하시면 이제 git이 왜 거기에 들어간 git이 이건데, git이라면 이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개발자들이 한 명만 한 게 아니니까 프로젝트를 뭐 사람들 여러 명이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효과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해도 이제 충돌 안 나게끔 관리해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이라면 분산 버전 관리.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뭐 원본에 갖고 와서 이걸 적당하게 수정해서 올리니까 원본을 그대로 완전하게 갖고 올 수 있는 게 이 특징이 보시면 되고, 비선형 개발은 저희가 이제 밑에 그림 잠깐 보시면 브랜치라고 하는 게 이게 제가 그리는 건데, 이게 원본 마스터 브랜치고 이게 마이 브랜치가 이제 제가 따로 만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본, 이게 제가 따로 만든 브랜치. 여기서 제가 만약에 작업을 하고 제가 만든 게 괜찮다 싶으면 여기를 이제 합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만의 그 작업 흐름을 브랜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브랜치를 통해 개발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뭐 잘못됐으면 원본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이 브랜치를 쓰기 때문에 여러 개발자가 자기만의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이거를 괜찮으면 합칠 수 있으니까 병합 기능 제공하고, 추적을 올 때 만약에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게 뭐 중간에 잘못됐다면은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 원격 저장소 협업함으로써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한 저장소의 코드를 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나누고 협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전반적인 깃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된 그림이고요. 보시면 아까 제가 말한 원격 저장소에서 받아와서 이제 자기가 거기 개발자로 꾸며서 수정하고 올리고 다시 여기를 들어가고, 그걸 이 사람 다시 받아서 수정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아이디어 공유하고 협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화 버전 관리, 사람들이 GitHub를 왜 쓰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itHub가 Git이라는 거를 베이스로 하는데, 그 Git이 버전 관리가 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만의 그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포인터고, 이게 제 개인 브랜치, 이게 원본 브랜치, 여기서 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 브랜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변경이 만약에 뭐 코드가 에러가 나서 잘못될 경우에는 그냥 취소하면 되니까, 얘는 원본은 멀쩡하니까 그런 안정성 때문에 브랜치를 제일 중요시한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치가 Git이 브랜치를 써서 버전을 관리한다는 걸 알겠는데, 이 명령에 뭐가 있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진짜 기초적인 명령만 정리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많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먼저 add, commit, 그리고 push입니다. add는 자기가 워킹 디렉토리, 여기가 자기 개인 PC나 노트북 이런 거 진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이제 그거를 add를 하면 이게 스테이지라고 올라와요. 이제 스테이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커밋 되기 전에 자기가 변경한 것들을 올려놓은 그 모아놓은 거 적으면 되고, 거기서 커밋을 하면 이게 로컬 리포지토리라고 자기만의 그 저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푸시를 하게 되면 원격이 이제 다른 개발자, 저희 팀원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저장소겠죠. 거기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화면 보시면 스냅샷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제가
흐름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번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커밋을 했다면 딱 이 시점에 그 상태가 코드 상태가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스냅샷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전반적인 그 흐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하다가 마음에 들면 애드하고 여기서 변경점을 자기가 커밋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이런 걸 변경했다 그거를 적어야 우리 팀원들이 알 수 있으니까 메시지랑 함께 커밋을 해요. 그러면 자기만의 저장소에 올라가고 그 저장소에 있는 거를 푸시를 해서 우리 팀원들이 볼 수 있는 원격 저장소에 갖다 놓는 거예요. 반대로 팀원들이 다른 팀원이 이런 변경을 했는데 이게 괜찮다 하면은 풀과 멀지를 통해서 풀로 제 로컬 저장소 갖고 오고 제 PC로 멀지 통해 갖고 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제 개인 로컬 저장소와 우리 팀원들이 보는 원격 저장소 간의 교류고 반대로 원격 저장소와 그 원격 저장소가 이제 메인 원격 저장소가 이제 생긴 그 원본 저장소 있을 건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작동하냐?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의 이 저장소의 내용이 되게 괜찮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수정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한테나 이걸 수정하게는 안 되니까 관리자 권한 같은 걸 줘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뭐 저희 팀 안에 누군가가 이거를 다 줄 수 없으니까 그때 생기는 게 바로 이 포크라는 개념인데 포크가 쉽게 말하면 원본 저장소, 여기 다른 사람의 원본 저장소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 원격 저장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격 저장소 갖고 왔으면 자기가 아까 그 다음부터 여기 똑같죠? 원격 저장소 갖고 왔으니까 뭐 풀 멀지에서 묻히고 애드 커밋해서 더하고 푸시해서 옮기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기 원격 저장소 내용이 되게 괜찮은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원본 내용에다가 넣으면 좋을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이 풀 리퀘스트라는 걸 통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원작자한테 아 내가 이런 변경했는데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반영해주면 안 되겠냐 하면은 원작자가 이거 보겠죠 이제. 아 이 사람이 내 원래 코드보다 이 사람 변경한 걸 넣은 게 더 좋다 하면은 이거를 승인을 해서 자기 원래 코드 합쳐지는 거고 그게 아니다. 아 별로다 아니면 지가 생각한 거 안 맞다면은 그냥 거절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전반적인 이제 흐름이고요. 보시면 오리진이니까 원본이겠죠. 원본에서 포크에 와서 제 원격 저장소 저장됐죠. 클론을 해와요. 클론을 해서 제 PC 저장소, 로컬 저장소 갖고 와서 뭐 아까 봤다시피 갖고 와서 푸시하고 뭐 생긴 게 있으면 푸시, 없으면 커밋하고 커밋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원격 저장소에 갖고 오면 풀 리퀘스트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이거 넣어달라고 원격에, 원본에 넣어달라고 원격에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정리하면 원본에 있는 걸 갖고 와서 원본을 원격에 가져와요. 그리고 원격을 제 로컬에 가져오고 제가 최종적으로 수정한 다음에 푸시에 올리고 푸시에서 올라간 원격 저장 내용을 풀 리퀘스트 통해서 원본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끝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느냐,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면은 일단 자료는 한 개인데 쉽게 말하면 저장소의 내용은 한 개인데 저희 개발자들이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되게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개인한테 다 개발할 수 있게끔 동시에 작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게 브랜치고 그 브랜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개발자들이 이제 어떤 걸 변경했는지 투명하게 알려줄 수 있고 그거를 그 활동을 뒷받침하는 게 버전 관리와 기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시를 쓰는 게 기터브니까 사람들이 기터를 많이 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충돌 해결이 아까 제가 풀 리퀘스트로 요청을 하면 이 사람 관리자가 마음에 합친다 했잖아요. 근데 합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3번 시점에서 이걸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변경을 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그동안 마스터 그러니까 원본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합치면은 이게 박살이 나겠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런 충돌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멀지입니다. 멀지는 쉽게 말하면 제가 ABC라는 이 변경했으면 이거를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냥. ABC 수정을 하고 N이라는 거에 넣으면은 이제 히스토리, 기록에 남겠죠. 원본에는 이런 주황 색깔 5번의 코밋을 했고 이제 4번에 내가 만든 내 브랜치에서 ABC가 있었다.
이걸 전체를 다 남기니까 그럼 당연히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이게 누구 건지 이게 언제라는 걸 파악할 수 있지만 다 적히기 때문에 이제 보기에 좀 복잡할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스쿼시 앤드 멀지하고 얘는 앞에 거랑 차이가 얘는 ABC를 다 넣는 게 아니라 ABC를 하나 합쳐요 이제. 새로운 이 보라 색깔 커밋 ABC라고 하는 걸 합치고 걔만 한 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보다 세개가 줄었으니까 히스토리에는 되게 간단하게 남겠지만 이제 세세하게 파악하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뭐 1번, 2번, 3번, 2번 얘는 1번에 얘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2번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 입장에서 이 안 한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히스토리는 간단해지지만 파악하기 어렵다. 마지막이 리베이스 앤드 멀지입니다. 이게 제일 이질적인데 저희가 3번에서 갖고 와서 얘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냥 원본 뒤에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게 아닌 걸로 기록이 남겠죠. 그래서 좋은 점은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단점은 언제 이 합쳐졌는지를 모르니까 파악하기 힘들고 개발자들끼리도 이걸 누가 했는지를 파악을 못하니까 보통 자기들끼리 이거를 출처를 적는다고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를 적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합의를 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한 내용 끝났는데 깃허브를 제가 작년 2학기 때 처음 계정을 만들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제가 활동을 하게 되면서 깃허브를 되게 많이 쓰기도 하고 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아마 1학년 분들은 쓰실 일이 없을 건데 2학년부터 이제 슬슬 쓰니까 저처럼 가만히 있다가 머리 깨시지 말고 미리미리 이 깃허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왕이면 손 끌고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예. 혹시 그 깃허브 네. 명령어라고 해야 될까요? 플리캐스트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네. 플리캐스트의 어원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것도 알아보셨나요? 어원이요? 네네. 아니 그냥 저도 생각 안 하고 잘 쓰고 있었는데 네. 왜 풀리퀘스트라고 하는 걸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요. 푸시 리퀘스트가 조금 더 와닿지 않나요? 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원이 저는 물론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네. 제 생각대로는 아무래도 푸시면 넣는 거 풀땡기는 거잖아요. 네. 이제 원작자의 이거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풀이를 표현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정보는 보시는 게 좋을 것 아, 같습니다. 네. 예. 본인 깃허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 가능한데 할 게 없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네, 제 프로필입니다. 맞아. 어차피 3, 4학년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2학년 때부터 GUI 때 사용하고, 3학년 때, 운영실 때는 과제를 저희가 이러닝을 안 하고, 깃허브로 제출하기 때문에, 진짜 저 그때 처음 할 때 그게 제일 어려워서 미리미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주시면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